안녕하십니까. 월요일에 끝내주는 남자 권충현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한 줄 평은요, 엔터주 상승 시작입니다. 올 연초부터 가장 기대가 됐던 업종으로 엔터주를 꼽혔었는데요. 엔터주 그동안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은 좀 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엔터주들의 모습들을 보면 좀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상승 랠리를 시작할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엔터주 어떤 내용 때문에 또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오늘 끝내주는 남자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내주는 남자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가요계가 떠들썩합니다. SM의 엑소, JYP의 미스 A, YG 엔터테인먼트의 빅뱅이 컴백을 앞두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뉴스가 많은 상황인데요. 이것이 단순히 가요계의 뉴스만이 아닙니다. 증권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엔터주들 오늘장에서도 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과연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 끝내주는 전략 시간 자세하게 다뤄봅니다. 월요일에 끝내주는 남자입니다. 한양증권 여의도 RM의 권충현 과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다소 좀 재밌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를 가져오셨어요. 엔터주. 혹시 평소에 좋아하시는 아이돌이나 연예인 있으세요? 저는 아직까지 소녀시대를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증권가에서는 그다지 핫하지 않은 아티스트 같은데 이러다가 제가 100만 안티를 양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오늘 이 엔터주에 포커스를 맞춰주셨는데요. 어떤 관점에서 좀 선정을 해주셨는지, 그리고 이제 상승 추세 시작인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예, 일단은 엔터주 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굉장히 기대감을 크게 모았던 업종입니다. 또 FTA도 시작을 한다고 또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상승 흐름을 그리다가 생각보다는 시장에 비해서는 좀 상승 흐름이 주춤했던 업종이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CJ ENM이나 SBS 이런 대형 컨텐츠주 중심으로 해서 좀 엔터주가 좀 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동안 좀 소외되었던 이유를 좀 보면 경기 악화로 인해서 좀 광고 단가가 광고 단가가 인하가 되면서 매출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한류가 좀 굉장히 좀 급속도로 좀 식으면서요. 일본 향 매출이 굉장히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면서 4분기, 2014년도 3분기, 4분기 매출 실적이 좀 하회를 하면서 좀 주가의 상승이 크지 못했습니다. 다만 4월부터는 좀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서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부터 좀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이 한 줄 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지금 엔터주 연예인 소속사뿐만 아니라 이 방송 콘텐츠 만드는 회사들 좀 이렇게 하나씩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업종을 나눠서 좀 이야기를 해보죠. 네, 일단은 제가 좀 유심히 좀 지켜보고 있는 데는 좀 콘텐츠 쪽이 굉장히 좀 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좀 상승 모멘텀이 4월부터 굉장히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광고 단가 같은 경우는 이제는 게임 업체들이 이제 지상파 광고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규 광고주들이 좀 생기면서 광고 단가가 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또 지상파 VOD 가격이 좀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700원에서 1000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1000원에서 1500원 수준으로 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CJ ENM 방송 같은 경우는 이미 1000원에서 1500원 선에서 그 방송을 보여주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또 4월 같은 경우에는 중국 런닝맨 시즌2가 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시즌1에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뉴스 플로우가 계속 흘러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가장 핫한 이슈를 불러드리고 있는 김수현 씨 주연의 드라마 프로듀서가 5월부터 좀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벌써 첫 촬영을 시작했다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아무래도 이런 뉴스들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오다 보면 그동안 상승이 좀 주춤했던 이런 부분에서 좀 커버를 해주지 않겠는가. 그리고 중국 규제 때문에 솔직히 좀 못 갔던 부분이 컸습니다. 일본의 매출을 중국 매출이 아마 상쇄해 줄 것이다 라고 예견이 됐었는데, 일단은 4월 달에 시작되기로 한
드라마 스트리밍 규제가 1월부터 좀 깜짝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그쪽 부분에서 수출이 굉장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은 심의 기간은 약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 3개월이기 때문에 이 3개월 정도의 레깅 기간을 거치고 4월부터는 중국의 드라마 수출이 좀 대기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김수현 씨 주연 드라마는 혹시 상대 여배우는 누군가요? 일단은 아이유 하고요. 그리고 공효진. 아이유가 나오나요? 네, 아이유 나오고 그리고 공효진 씨가 주인공. 공효진 씨도요? 그리고 일단은 김수현 씨뿐만 아니라 김종국 씨도 또 나온다고 해서 김종국 씨가 지금 거의 3대 한류 배우 안에 지금 중국에서 네, 런닝맨 때문에 예, 뭐, 맞습니다. 예, 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가공할 만한 라인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뭐 공효진 씨가 입는 뭐 그 패션이라든지 섬유류나 화장품 쪽이 또 한번 또 같이 연동한 랠리가 나올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네, 보세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제작을 하는 모습을 보긴 봐야 되겠지만, PPL에 들어가는 업체들도 굉장히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에 킬미힐미 같은 경우, MBC 킬미힐미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굉장히 붐을 벌면서 오히려 이제 바닐라코가 이제 PPL을 했었는데 이 요나 틴트라 그래가지고 다른 제품을 발랐는데 오히려 그 제품이 좀 대박이 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이런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보면은 실적으로 좀 직결되지 않아서 기대감으로 갔다가 막상 뚜껑 열어보면은 실적이 그다지 좋지 못한 경우가 좀 많았는데요. 게다가 또 이제 1분기 실적 시즌 되고 한 5월 초쯤 되면은 중소형주들 하나둘씩 나오겠죠. 지금 그 부분과 지금 이런 호재성 재료 서로 좀 어느 쪽 힘이 더 셀까요? 일단은 실적 자체는 기대를 좀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3개월 정도의 굉장히 좀 심의 기간이 좀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은 좀 기대해보지 못하지만 일단은 1분기 실적은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부분 동안 좀 주가가 선반영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바닥을 지지를 하고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 호재성 뉴스들이 나올 경우에는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JYP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뭐 거기 소속사 소속사랜다. 거기 CEO가 이제 뭐 컴백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업체들도 보면 다 이제 예전에 대표적인 그 소속사의 대표적인 가수들이 이제 뭐 4월, 6월 사이에 이제 컴백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여름장까지 좀 이렇게 엔터주가 뭐 등락은 있어도 좀 추세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세요? 네, 일단은 4월부터 한 여름까지가 가장 좀 성수기로 좀 제일 대형 가수들이 좀 많이 나오는 좀 그런 보통 그렇게 좀 외국 가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계속 이제 주가를 봤을 경우에는 항상 호재로 작용을 했었고요.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제가 봤을 땐 한중 FTA 아마 발효가 연말쯤에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5월 연중에. 또 그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한중 FTA의 가장 큰 수혜주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여름을 지나서 또 후반부로 갈 때까지도 좀 실적 확인이 돼 가면서 주가가 좀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1분기 어닝 시즌은 조금 흔들릴 수가 있어도 길게 보면 이제 좀 긍정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올해 이제 전체로. 아직까지 테마군이 제대로 형성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CJENA라든지 SBS 그룹주 같은 경우 봤을 때 좀 수급들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장품이나 바이오 물론 굉장히 업황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 다른 대체 또 업황이 또 필요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에 눈에 보이는 게 이거를 컨텐츠주로 묶을 수 있나 약간은 좀 고민이 되는데 저는 SO 쪽, 방송사업자 쪽 주가 흐름하고 좀 수급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CJ 헬로비전이나 현대 HCN 같은 경우 최근에 좀 급등하기도 했었고 방통위의 규제를 하면서 오히려 반사이익 쪽 얘기가 나오고 또 주가도 눈에 띄던데 혹시 이쪽도 보세요? 네, 그쪽도 보고는 있는데요. 일단은 그쪽은 크게 성장하기는 쉽지 않은 시장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VOD 가격 상승을 하면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호재성 이슈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쪽보다는 컨텐츠 쪽 아무래도 PER, 퍼밸류 좀 성장성이 좀 큰 종목들이 요새 좀 시장의 흐름에 맞는 종목이라고 좀 업종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성장성이 큰 컨텐츠 쪽이나 아니면 차라리 좀 엔터 쪽이 더 성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건설주 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끝난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침부터 상당히 좀 강하게 붙이더라고요. 지금 현대랑 대림하고 GS가 이제 이란 쪽
뭐 이슈 나오는데 연구원들은 이란 이슈는 제한적인데 국내 경기가 좋아 이렇게 또 리포트는 냈더라고요. 근데 시장에서는 일단 뭐 지난주 이란 그 이슈 때문에 강했던 쪽들로 매기가 붙였던 것 같아요. 현대산업 같은 경우는 뭐 세게 시세가 안 났으니까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일단 시장에서는 받아들여진 것 같은데요. 이 건설주는 이란발 호재가 좀 더 장기화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건설주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건설주 같은 경우는 일단 국내 시장 이슈가 가장 큰 것은 확실하고요. 해외발 같은 경우는 이제 악재가 좀 호재 아니면은 좀 어느 정도 적자분을 좀 메꿔줄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란 핵 협상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란 핵 협상 좀 보면요. 잠정 합의안을 좀 마련을 했는데요. 일단은 이란과 주요 6개국이 이란 핵 개발 중단을 위한 잠정 합의안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다만 뭐 최종 합의안 같은 경우는 6월 30일까지는 좀 기다려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6월까지는 국제사회 제재를 그대로 좀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뭐 아무리 빨라도 발주가 좀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경제 제재 완화가 좀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정도 수준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특이점으로는 1차 협상 마감 시한이 3월 30일이었는데 마감 시한을 좀 오버해서 이틀 뒤에 합의를 했습니다. 굉장히 좀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좀 그만큼 좀 핵 협상의 타결 의지가 좀 세다 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란 쪽에서 계속 수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좀 기대치는 어느 정도 형성이 많이 돼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남 기업하고 사만 기업이 이제 그 상장 폐지건 나오면서 자본 잠식 이슈로요. 뭐 오늘 뭐 경남은 거의 90% 급락했어요. 이제 시총이 169억밖에 안 돼서 쪼그라들었는데 사실은 이제 개인 쪽 자금이 그 비중이 좀 컸었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가 좀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그 경남하고 사만 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만 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들어보면 알만한 업체들이었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상폐되고 하는 게 오히려 이런 그 대형사들 중대형 이상급의 건설주한테는 심리가 또 좋아지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경남기업이나 상한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정치적인 이슈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대형주가 더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은 좀 안 하고 있고요. 다만 그동안 중소형주가 강했던 배경은 뭐 지방 건설사들이 지방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 않았다. 분양시장 오히려 더 좋았다라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좀 강했던 모습이고요. 이제 이슈는 이제 전국적인 이슈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도 이제 뭐 분양 같은 것이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형주 쪽으로 매기가 충분히 쏠릴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뭐 다른 주식들이 굉장히 좀 날아가고 있다 보니까 좀 굉장히 고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새로운 업종들을 좀 찾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건설주가 하나였던 것 같고 전까지는 좀 중소형주 위주로 좀 매수를 했지만 이제는 대형주도 같이 좀 봐도 될 시기다라고 하는 좀 매니저들의 좀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부에서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이제 4월 며칠이죠? 4월 초순에 이제 그게 완전히 이제 폐지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은 그러니까 좀 상충되는 것 같아요. 정부 전략이, 정책들이. 한쪽에서는 이제 뭐 서민 쪽 유도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건설사 쪽 손을 들어줘가지고 분양가 그 상한제 이런 거 폐지시켜서 완화해주면서 건설사를 또 위한 어떤 정책을 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전체적으로는 약간 저희가 받아들이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렇게 되면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이 분양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이익 마진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도 개선될 수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향후에? 당연히 좀 마진은 네. 좀 개선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정부에서 노력하는 것은 일단은 서민 정책이라기보다는 부동산 가격을 좀 어느 정도 올리겠다는 면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민들의 자산 가치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야 좀 숨통이 트일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알고는 있습니다. 네네. 뭐 집을 가지고 있지 못한 서민들을 위해서 일단은 뭐 그런 시행도 같이 해주고는 있지만 이 모든 부동산 정책의 시점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요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나라 경제가 좀 살 수 있다라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건설사들 굉장히 분양가도 많이 올라가게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수익 구조도 굉장히 개선이 된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분양 측면에서는 레버리지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호재가 아니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결국 꾸준히 긍정적으로 봐도 좋다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건설사 같은 경우는 뭐 장기 트렌드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 삼성전자 빼고는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빼고 계산을 해보면 어찌 보면 지수가 빠졌던 그런 장이잖아요. 오늘 삼성전자 2.5% 상승, 지수 한 8포인트 정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었는데 내일 실적 발표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 일단은 뭐 주가가 말해주듯이 이제 실적은 괜찮게 나올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보다는 일단 2천억 정도 높은 5조 4천억 정도가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4분기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갤럭시 S5가 판매량이 좀 급감을 하면서 굉장히 좀 시장에서 신뢰도를 핸드셋에 대한 신뢰도를 굉장히 좀 잃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S6의 모멘텀이 이제 좀 붙여진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다만 1분기 실적에는 S6가 뭐 얼마나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모멘텀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2분기부터는 실적으로 좀 보여주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좀 모멘텀은 2분기부터 움직임은 좀 2분기부터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반도체 쪽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좀 우호적이고요. 그리고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실적이 좀 견고하고 적자폭을 굉장히 좀 크게 줄여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뭐 상승 기조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너무 빠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움직이기에는 아직은 좀 시간을 좀 둬도 되지 않겠는가. 다만 뭐 시장에서 뭐 지수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를 좀 수급적으로 좀 올릴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큰 추세적 트렌드는 아직은 좀 빠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2분기를 지나서 3분기부터는 좀 의미가 좀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핸드폰하고 반도체가 동시에 좀 크게 좀 큰 폭으로 실적에 관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 같은 경우는 뭐 계절적인 이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보통 3월 초부터 반도체 가격이 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뭐 추격 매수보다는 주가 조정 시에 매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삼성전자가 시장의 눈높이를 좀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시장 충격도 좀 있겠죠? 일단은 뭐 원체 큰 종목이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은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자체도 지금 기대치를 받아들이는 숫자가 아니라 이미 지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갤럭시 S6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큰 폭의 하락은 쉽게 나오지 않겠다. 다만 뭐 미국 시장이라든지 오히려 좀 대외적인 이슈 때문에 빠질 이유가 더 많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존에 계시니까요. 그 혹시 최근에 어떤 그 좀 예탁금이 들어오고는 있는데 혹시 큰 손들, 그러니까 그 좀 규모가 큰 그런 자금들이 혹시 삼성전자 주문 양이 좀 늘었다고 봐야 될까요? 건수나 뭐 이런 게? 일단은 저희 쪽에서는 느끼시기로는 어떠세요? 네, 저희 쪽에서는 삼성전자 주문은 많이 안 넣고 있는데 일단은 얘기로 이제 계속 들려오는 얘기는 삼성전자는 무조건 들고 가야 된다라고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돈도 좀 들어오는 편인가요? 지금 일단은 예탁 자금은 네.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사한 지 한 6년 정도 됐는데요. 네, 네. 지금 요 근래에 가장 영업 성과율이 좀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충분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전망해 볼 텐데요. 오늘은 일단 분위기가 뭐 화장품 쪽이 또 역시 종가 끝 무렵에는 또 아침에 마이너스 이던 종목군들도 다 플러스 만들어 놨고요. 산성은 또 뭐 한 8만 원이었나요? 아까? 7만 8천 원. 네, 거의 8만 원까지 해서 또 신고가를 냈고, 하여튼 뭐 급등세고요. 증권주도 아침 초반부터 계속 좀 분위기 건설주랑 같이 좀 이끌어주면서 유동성 뭐 랠리다라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좋은 흐름세이고요. 다만 이제 코스피가 아까도 이제 저희가 현대차랑 삼성전자 약간 비교했는데 좀 주춤하거든요. 사실은 코스피 전체 지수로는. 내일 장은 좀 어떤 것으로 보세요? 네, 일단은 뭐 저는 기존 테마인 뭐 바이오, 화장품, 저금리, 저유가 지속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좀 생각하겠습니다. 올 한 해의 가장 큰 테마로 지속적으로 좀 가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코스피, 코스닥 지수 상단에서 또 만기를 앞두고 삼성전자 실적도 앞두고 좀 숨고르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큰 폭의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좀 박스권 안에서 놀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은 아직도 유효하다. 연말까지 좀 추세가 강한 흐름을 상반기에는 그래도 강한 상승의 모멘텀을 좀 보이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지수가 하락한다고 했을 때 뭐 또는 이런 테마군들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네 테마군들이 좀 조정을 받을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이제는 좀 담아도 될 때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관 뭐 펀드런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끝나가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외국인의 좀 매수 시점을 굉장히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지금 계속해서 좀 팔고 있거든요. 좀 의미 있는 매수세는 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어느 정도 크게 매수하는 시점에서는 시장의 큰 폭의 상승, 좀 대세적인 상승을 좀 예견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해 주신 올해 대세라고 4가지 바이오 화장품, 저금리 저유가 기조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중에서 바이오가 최근에 좀 조용하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조정을 받을 때 좀 들어가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세요? 예, 일단은 뭐 바이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있어서 뭐 어떤 전체적으로 다 좋다 이런 것보다는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바이오 시밀러 쪽이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확인을 하시면서 좀 아직 좀 싼 것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좀 많이 못 따라왔던 종목들이든지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좀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뭐 종근당 같은 경우도 오히려 한미약품보다 파이프라인의 좀 포트폴리오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도 좀 하락이 나올 때 좀 매수를 해놓으신다면은 뭐 괜찮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장 전망까지 해봤고요. 내일장 한판 승부수 띄울 차례입니다. 어느 쪽을 골라주셨나요? 예, 뭐 처음에 말씀드렸던 엔터주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 순환매 테마 중에 유일하게 좀 상승하지 못했던 테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굉장히 좀 많은 이슈들이 나올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뭐 더군다나 큰 폭의 상승 흐름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가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의 악재도 다 반영이 됐고 실적도 반영이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 뭐 한중 FTA 만약에 연말에 한중 FTA가 시작이 된다면은 가장 최대 수혜주가 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엔터주 좀 포트에는 비중을 싣고 좀 가셔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끝내준 한판은 엔터주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혹시 관심주 있으세요? 그 중에서? 예, 그 중에서는 전 SBS 컨텐츠 허브를 좀 갖고 네, 있고요. 예. 제가 지금 관심 가장 갖고 있고요. 네, 예. 일단은 뭐 런닝맨 시즌 2가 시작을 하면서 아직 런닝맨 시즌 1이 얼마만큼 매출에 찍혔다는 부분이 진짜 하나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큰 폭의 상승은 안 나오고 있지만 시즌 2가 시작을 하면서 매출이 인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부분이 확인을 되면서 주가가 리레이팅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SBS 컨텐츠 허브를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월 7일 화요일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오늘 밤 미국에서는 3월 마르키트 종합 구매관리자 지수 나옵니다. 최종치 58.5로 예상되고 있고요. ISM-B 제조업 지수도 나옵니다. 4월 컨퍼런스 보드 고용 동향 지수 함께 발표됩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 지난주 금요일에 휴장이었는데 오늘 밤 다시금 거래를 재개합니다. 내일 우리나라에서 주요 일정 있습니다. 삼성전자 1분기 실적 가이던스 발표되는데요. 시장 예상치의 컨센서스 영업이익이 5조 중반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50조 원 초중반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내일과 모레 양일간의 일정으로 통화정책회의 진행됩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 전역은 부활절로 인해서 오늘 밤도 휴장합니다. 그리고 홍콩 증시는 내일 청명절로 인해서 휴장입니다. 추가 상장 일정 보겠습니다. 아스트, 바이오스마트, 다원시스, 대유에이텍은 신주인 수권 행사 물량 추가 상장했습니다. TSE는 스톡옵션 물량을, NHN 엔터테인먼트는 유상증자 물량, 한일전공은 전환사채 물량 추가 상장했습니다. 증시가 뭐 축제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반 상승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시장에서도 이제 소형주하고요. 코스닥 지수는 그러한 축제에 이미 좀 동참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조금은 주춤한 상황인데요. 내일 삼성전자 실적이 나와 보게 되면 같이 그 분위기를 탈 수 있을지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나오는 삼성전자 실적에도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 흐름도 오늘 상당한 영향을 주었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